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6월 2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동개혁에 이어서 교육개혁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 뺀다. 동아일보는 교과과정 밖 킬러 문항 올 수능에 안 낸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사교육비 그 주범 지목 수능 킬러 문항 뺀다. 자,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변별력을 극단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내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냥 고등학교 학교 교실에서 배운 대로는 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풀려면 사교육 학원을 다녀야 되고, 특히 일타 강사 이렇게 불리는 이 학원 강사들이 그 비법을 전수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일종의 먹이 사슬이 있다. 교육부와 사설 학원가와 다 먹이 사슬이 있다. 사설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자, 중앙일보가 사교육비의 주범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로 정부와 여당이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치솟는 사교육비의 근본 원인이라는 이유다. 그러니까 이주호 당정협의회가 어제 열렸는데,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에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를 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지금부터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 교육부도 보조를 맞추겠다. 좀 뒤늦었지만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 킬러 문항 출제와 관련해서 약자인 학생들에게 장난치는 짓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는 고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수능 평가는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사교육 부담이 고도 성장기에는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지금 저성장기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서 치명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게 되면은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정한 수능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교육 업체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 본인들의 배를 불려왔는데 그것을 뺏길 위험에 처한 겁니다. 자, 조선일보 3면 기사, 위에는 이렇게 됩니다. 위의 제목은 학원들 킬러 문항 마케팅 하면서 문제집 만들어 월 100만 원씩 받았다. 그리고 3면 하단 기사는 사진이 두 개가 있죠. 애들 불상, 극대노, 수백억 연봉 일타 강사들 반발, 공교육 내 출제 방침에 비판 글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커뮤니티에. 그 사진은 뭐냐면은 한쪽은 한강에 보이는 고급 아파트, 또 한쪽은 수입차 타고 자랑한 일타 강사들. 자, 일타 강사들이 이렇게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입이 연간 억대가 아니고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수입을 1년 동안 올리는 일타 강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킬러 문항의 수혜자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하니 애들이 불쌍하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본인들이 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먹이 사슬을 쳐놓고 거기서 호화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것을 본인들이 SNS에 막 사진을 올려서 자랑을 하듯이 막 했죠. 그리고 극대노한다. 학원 강사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수백억 연봉 일타 강사들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이 각자가 구독자가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규모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정을 통해서 잇따라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이 킬러 항목 풀이 비법을 내세워서 연간 수십억, 수백억 원 수입을 올려왔던 인물들입니다. 그 사진 중에 한 사람은 현우진 강사라는 사람인데, 한강 뷰 호화주택에서 일상을 촬영해서 직접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고, 또 하나는 이다지 강사가 새 수입차를 장만했다면 인터넷에 올린 사진. 자, 이렇게 마치 이 초호화판 생활을 하면서 그 수입원이 이른바 킬러 문항을 풀어준다. 이거였죠. 그러면은 이 어떤 먹이 사슬이 지금 얼핏 봐도 엿보입니다. 그 킬러 문항을 내는 쪽과 그것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돈벌이를 한 쪽. 물론 뭐 교육이 워낙 입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입시 제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좀 불공정한 그러면은 일타 강사 수백억 돈벌이를 하는 일타 강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또 학생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먼저 없애자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의 핵심인 것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이 정치면 핵심 주요 기사는 어제 이재명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했던 무슨 뭐 불체포 특권 포기인데, 자, 대체로 반응이 별로 그렇게 막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야 뭐 그렇지만은. 자, 일단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오면 정치면 기사. 동아일보는 이재명 원고에 없던 불체포 건립 포기, 그리고 여당은 체포안 그러면 다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선일보 제목은 이재명 이번엔 진심일까? 대선 때도 포기 선언하고 안 지켰다. 자, 이재명 두 번째 불체포 특권 포기, 어떻게 보면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선 때도 포기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진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도 같은 이야기 했죠. 그런데 이번까지 세 번째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저 두 번은 안 지켰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는 이재명 포함 야당 의원 4명 줄줄이 방탄, 도덕성 해인 논란 떨치려는 전략 아니냐. 그리고 여당은 다 부결시켜놓고 포기한다니 이야기입니다. 체포안 다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포기하겠다면은 지금 노웅래부터 이재명 본인부터 그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줄줄이 불체포 특권을 누렸는데 지금 와서 포기한다면은 그거 표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체포동의안 표결은 안 거칠 듯. 그러니까 체포동의안까지 갖지 않고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비회기 만들어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이런데 오늘 아침에 눈에 띄는 기사 제목과 분석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의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 기사인데 6월 20일 화요일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진짜인 줄 알겠다. 이재명 세 번째 불체포 포기, 냉소적인 이유 셋 등.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냉소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진짜인 줄 알겠다.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니까 진짜인 줄 알겠다. 이게 뭐냐면은 그때 이재명이 대선 후보 때 어느 지역에 가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대선 때니까 이 대구 경북 또 보수 유권자에게도 일단 좀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존경하는 표현을 쓴 것 아닌가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는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그거 정말 진짜인 줄 알겠다. 이재명이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식 선언을 했는데 작년 대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약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뭐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많은데
이재명의 세 번째 불체포 특권 포기에 진정성이 없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데일리안의 분석입니다. 세 가지다. 첫째, 이재명의 말 바꾸기 전력 때문이다. 지금 두 번이나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는데 포기 안 하고 다 누렸죠. 그리고 또 포기한다고 하니까는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특권 포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자 또 국회의 특권입니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체포 동의안 비회기 중에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무조건 체포 동의안 표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체포 동의안 표결을 받되 본인이 당 대표니까 나를 가결시켜라.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든지 아니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 제출 요소를 설명하고 나서 본인이 신상 발언을 할 때 나 이번에 부결시키지 말고 나 가결시켜라. 나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을 받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 회기를 비회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상설 국회 해가지고 국회가 계속 열리는데 그 중에 한번 회기가 한번 끝나고 다음 회기로 이어지기 전에 회기가 끊기는 기간을 만들어서 다수당이니까 만들 수가 있죠. 만들어서 그 기간에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그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오면은 체포동의안 없이 검찰의 구속영장이 오면은 법원에 바로 가서 실질심사를 받는 방법. 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권 포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겁니다. 못 믿겠다. 그때 되면 또 다른 말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헌법상 보니까는 방법이 없네. 뭐 이거 표결 들어가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뭉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말 바꾸기, 두 번째는 특권 포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남은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어제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는 1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그때 이루어졌을 때 이재명에 대해서 그때 혐의는 상당히 무거운 거였습니다. 대장동, 아주 핵심적이죠. 대장동 비리,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비리, 그리고 성남매포시 후원금 이용, 이 제3자 뇌물죄로 돼 있는, 자, 이런 무거운 것들이 영장 법원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딱 막혀버렸죠. 그런데 지금 남은 혐의들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백현동, 정자동, 또 대북 송금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혐의들은 1차 때보다 상대적으로는 좀 가볍죠. 그래서 영장 법원에 바로 가도 기각될 가능성이 앞에 것보다는 훨씬 좀 높다. 그래서 이재명 본인도 변호사니까 이거는 잘하면 기각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 국회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선언을 하고 법원에 가서 이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혐의를 가지고 영장이 기각되면은 봐라. 이거 검찰이 표적 수사한 것 아니냐 여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한 복선, 함정을 파놨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좀 엉뚱한 소리를 하나 했는데 지금 본인이 이 콘에 몰린 상황에서 지금 후쿠시마 이 방류수 문제가 나오니 여기에 마치 사활을 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집회에 나가서 오염수, 처리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무슨 핵폐수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핵폐수 그리고 핵폐기물. 아니 핵폐기물이라면은 본인이 알고 하는지 모르는 채 하면서 하는지 핵폐기물은 일방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같은 것에서 처리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 안에서 썼던 무슨 장갑이라든가 어떤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폐기하는 게 핵폐기물이죠.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또는 처리수 이것을 핵폐기물, 핵폐수 이렇게 하면서
괴담을 퍼뜨리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오면의 하단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오면은 문재인 때 해양 방류가 결정이 됐는데 이재명은 일회 오염수 보관 요구하자. 그리고 동아일보 오면은 이재명 비용이 문제라면 일본 오염수 보관비 지원 고려해야. 이 기사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해서 희석한 뒤에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지금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방안과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과 콘크리트와 섞어서 고체로 만들어서 땅에 묻는 방안, 100년간 보관한 뒤 배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5가지 방안을 수년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2년인가 발생을 했죠. 수년 동안 검토를 했고, 당시 100년간 보관하는 것은 약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 고체화해서 매립하는 것은 2조 2,900억, 해양 방류는 300억이 들 것으로 추산이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해양 방류를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일본 측에 검토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나라가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다는 그때 당시 입장인데, 지금 와서 이재명은 몇 년 전에 결정된 문제를 지금 와서 일본에 오염수 보관을 요구하자. 방류하지 말고 보관할 것을 요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입장이죠. 아니, 일본이 2021년에 처리 방법을 확정을 했는데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때 했어야지. 그때 문재인 정부는 거의 뭐 수수방관 하다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는 TF 만들어서 이것을 이 오염수를 정화해서 걸러서 내보내면은 별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지금 마치 무슨 대단한 대재앙이 올 것처럼 이렇게 선동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문제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비용까지 지원하자는 겁니다. 일본이 뭐 돈이 없는 나라입니까? 다른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서 바다 방류를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정말 좋은 거죠. 우리에게도 좋고 뭐 일본도 좋고 한데, 마치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재명이 왜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어제 본인도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서 방류를 허용할 경우에 생기는 대한민국의 피해보다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이 더 적은 한국민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적은 비용일 것이다.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본인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전제를 달았죠. 자, 다시 이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자, 국민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민일보 단독 보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귀국 직후 권영세 통일장관 교체할 것. 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교체할 거라고 합니다.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썼습니다. 본인이 요청했다. 그리고 19일부터 24일 예정된 프랑스, 베트남 순방 직후 권영세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사선 의원이죠. 권영세 장관이 국회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권영세 장관의 지역구가 서울 용산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그곳이죠. 그래서 좀 하루라도 빨리 이 용산 지역구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국회 복귀를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통일부 장관과 8 내지 12명 정도 차관을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 확정된 장관 교체 대상은 통일부 장관 1명인데
윤 대통령이 2~3명을 추가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 장관의 국회 복귀 의지가 워낙 강했다. 근 장관이 여권 핵심 인사들을 만나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김기현 체제가 불안하죠. 김기현 체제가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좀 불안한데 뭐 태영호, 김재원 사태도 겪었고 지금 항보성이 이원 문제까지 나오고 또 워낙 이 지도부가 좀 약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그 우려가 많죠. 그래서 내각에 있는 좀 정치력이 있는 권영세, 원희룡, 박진 이런 사람들이 복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중에서 그 제일 첫 번째로 지금 권영세 의원의 당 복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이 김기현 체제가 더 흔들리게 되면은 총선을 치를 수 없을 만큼 흔들리게 되면은 비대위가 출범을 해야 되고 그때 가용한 인물이 권영세 여러 명 중 권영세도 있다. 그리고 또 원희룡 이런 사람들도 아마 총선 전에 이 복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1호가 일단은 권영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총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뭐 이제 10개월도 안 남았죠.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8면 하단 기사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이것도 분석을 한 기사인데 수도권이 총선 청부처인데 여당 당협위원장 26곳 공석, 강남 등 텃밭만 경쟁이 치열하다. 빈자리 상당수가 험지라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벌써 총선 준비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도 아직 못 뽑고 있다. 국민의힘 수도권 당협위원장이 구인난을 겪고 있고 국민의힘 조강특위에 따르면 당협위원장이 현재 공석인 사고 당협은 37곳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70%인 26곳은 수도권, 경기가 14곳, 서울이 10곳, 인천 2곳이 사고 당협인데 후임 당협위원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왜? 지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죠. 자,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선뜻 수도권의 험지에 나서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사고 당협을 한번 정비를 한 뒤에도 6개월 사이에 11곳이 추가로 공석이 됐는데 그중 9곳이 수도권이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개, 그러니까 선거구가 253개죠. 그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비중이 121개, 40%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은 핵심 선거구체에서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인 셈이다. 현역 당협위원장은 지금 공천을 받는 지름길로 통하는데도 빈자리가 많다는 것은 자,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집권 여당이 수도권에서 승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질에 겁먹은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다. 실제 수도권 공석 26곳 상당수는 국민의힘 험지인 곳이다. 자, 반면에 강남 같은 이 유리한 곳에서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현직 최고위원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목동 학원가로 품고 있는 양천갑인데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각종 구설에 오르니까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최근 양천갑 밑바닥을 훑고 있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파다하다. 자, 그래서 당내에서 좀 유리한 지역은 막 서로 막 경쟁이 치열해서 알력이 생기고 있고 이 불리한 지역은 들어가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 총선 D-10개월 시점에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중앙일보 12면 기사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2억 항보성이 국민의힘 탈당 내년 총선 불출마.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권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들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오늘부로 선당 후사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로써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은 113석에서 112석으로 한 석 줄었습니다. 6월 2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